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10가지 우연의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10억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적과 우연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은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또 다른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류는 마치 거대한 그릇에 담긴 듯 매일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수의 실험 속에서는 가끔 100만 분의 1, 심지어는 10억 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세계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10가지 놀라운 우연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이함을 경험해 보세요. 제12. 가장 로맨틱한 우연은? 평범하지만 달콤한 연인 에이미와 닉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두 사람은 우연히 닉의 집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가 닉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에서 믿기 어려운 우연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닉은 자신의 누나와 사촌과 함께 영국 코널의 해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미의 눈길을 끈 것은 사진 속 예비 신랑이나 모래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경에서 놀고 있는 소녀 에이미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남편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닉이 휴가를 보낸 곳은 에이미가 자란 곳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린 에이미와 닉에게 다가와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들은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11년 후 에이미와 닉은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 해변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9위. 우연의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두 가족은 각각 쌍둥이 형제 중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이 쌍둥이들의 부모는 그들이 몇 주 된 아기일 때 사망했으며 보통 쌍둥이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두 아이 모두 같은 이름,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는 각각 짐 스프링어와 짐 루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두 짐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자라면서 같은 법학을 공부했고 모두 린다라는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 후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베티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아들을 하나씩 더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에 모두 엘이 2번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애완견도 모두 토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짐은 모두 보안업계에서 일했으며 같은 브랜드의 맥주를 마시고 같은 브랜드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 차고에 목공 작업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연한 파란색 쇠볼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두 사람이 같은 인생 대본을 받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쌍둥이가 미네소타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토머스 부샤드의 도움으로 1979년 2월 9일, 39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쌍둥이 짐들 덕분에 부샤드 교수는 유전이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우연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제8위. 총알 충돌은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남겨진 총알입니다. 이들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슬로우 모션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두 총알이 공중에서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 총알이 발사될 때 우연히 군인의 탄약 주머니에 있던 다른 총알을 맞춘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발사되지 않은 총알이 탄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사된 총알에는 나선형 홈이 있고 관통된 총알에는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1차 대전에서 이런 유형의 총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1963년 미국 남북전쟁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는 발사된 탄약이 많아 몇몇 총알이 실제로 서로 부딪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총알이 충돌할 때의 속도와 충격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충돌 후의 결과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관통된 총알과 같지 않고 두 총알이 합쳐져 식별 불가능한 물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총알처럼 말이죠. 제7위. 타이타니코의 예언입니다. 타이타니코는 인류의 꿈, 자만,
비극 그리고 교훈을 상징하는 영원한 기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침몰하지 않는다고 불리던 이 호하 여객선은 첫 항해 중 빙산과 충돌하여 대서양 깊은 곳에 가라앉았고 1,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해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참사가 발생하기 14년 전 미국의 무명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무의도식이라는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거대 여객선이 천여 항해 중 빙산에 부딪혀 대규모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설 속 타이타노는 실제 타이타닉호와 외형과 시설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항로와 사고 발생의 세부 사항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로버트슨이 묘사한 사고에서 이 배 역시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 오른쪽 선체가 손상되었고 구명보트 부족 문제도 비슷하게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시기도 4월이었습니다. 로버트슨은 심지어 구명보트 수까지 거의 예측했는데 실제 타이타닉호에는 20개의 구명보트가 있었고 가상의 타이타노는 24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로버트슨이 미래의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거나 어쩌면 어떤 대규모 음모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러한 답변들은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이미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제6위. 믿을 수 없는 이웃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작곡가와 록 기타리스트가 같은 장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고전 음악의 거장 조지 프레데릭 핸델과 유명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격은 단지 한 벽과 200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핸델은 1759년 사망하기까지 런던 브룩 스트리트 25번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 핸드릭스는 우연히 옆집인 23번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 1723년 런던으로 이주하여 이 도시를 사랑했고 런던 역시 그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그가 36년을 살았던 이 건물에서 단 24일 만에 작곡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200년 후 브룩 스트리트는 또 다른 음악 천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칭송받는 핸드릭스였습니다. 핸드릭스 또한 메이페어의 자택을 매우 좋아해 첫 번째 진짜 집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두 건물은 핸델과 핸드릭스 공동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런던 여행 중이라면 이 박물관이 당신을 시간 여행으로 이끌어 핸델과 이웃 핸드릭스의 세계로 안내하고 다양한 문화와 음악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제5위. 후버댐의 비극입니다. 후버댐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아마도 가장 유명한 댐 중 하나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한 콜로라도 강의 좁은 블랙 캐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댐 건설은 1931년에 시작되어 1936년에 완공되었으며 예정된 시간보다 2해 앞당겨져 완성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매우 힘든 조건에서 건설된 것을 고려할 때 이처럼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댐이 건설되는 동안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댐이 막은 막대한 양의 물로 인해 지각 변형이 일어나 이 지역에서 6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스터리한 우연의 일치는 후버댐에서 첫 번째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조지라는 이름의 노동자였으며 그는 1922년 12월 20일에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역시 12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지막 희생자인 엔지니어가 바로 첫 번째 희생자 조지의 아들 패트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4위. 신비한 환생 사례입니다. 페라리의 창립자 엔조 페라리는 1898년에 태어나 1988년 8월 14일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2달 후 독일의 길젠키르헨이라는 도시에서 터키 이민자 가정에서 메스트 웨질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웨질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2014년에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웨질이 외모가 엔조 페라리와 거의 똑같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페라리의 사망과 웨질이 출생 사이에 겨우 2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것이 엔조 페라리의 환생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웨질은 4,25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아스널로 이적하면서
독일 역사상 가장 비싼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의 외모는 엔조 페라리와 더욱 닮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질이 나이 든 모습까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질과 엔조가 혹시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환생이라는 전설적인 설명이 가능한 유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3위. 똑같은 만화의 사례입니다. 오늘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매우 유사한 두 작품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표절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1951년 3월 12일 미국의 한 만화가가 나쁜 아이 데니스라는 만화를 출판했습니다. 이 만화는 출판된 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단기간에 48개국 1000개 신문에 실리고 19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작가 한크 캐첨은 1953년에 루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만화는 나중에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매우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인 1951년 3월 12일에 영국에서도 나쁜 아이 데니스라는 제목의 매우 유사한 내용의 만화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실은 표절이나 정보 유출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서양 양쪽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작가는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으며 심지어 서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날에 그려진 작품이라 표절로 판단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연이 너무나도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2위. 상어가 상어를 잡다는 사건은 상어 연구 중 펼쳐진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델라웨어주의 연구자들이 상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이 특별한 사건은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해 표식을 하고자 할 때 벌어졌습니다. 연구팀은 고등어를 미끼로 사용하여 상어를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먼저 나타난 도그피쉬 상어가 미끼를 문 순간 뒤따라오던 샌드타이거 상어가 도그피쉬 상어를 뒤에서 공격하여 그대로 삼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3마리의 상어가 연구원들의 낚싯줄에 연이어 걸리는 광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연구자들은 3피트 길이의 도그피쉬 상어가 샌드타이거 상어에 의해 통째로 삼켜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 장면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이후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금요일에 처음으로 낚시를 해서 큰 암컷을 잡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1위. 가장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수는 10억 대를 넘어섰으며 교통사고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다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각 교통사고는 결국 차가운 통계 데이터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1898년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2대의 자동차 충돌은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충돌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순위의 1위로 꼽히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가 왜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한 교통사고로 여겨지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세기 말 오하이오주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막 시작되어 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단 2대뿐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면적은 무려 1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 2명의 운전자가 광활한 땅에서 서로를 찾아내어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두 운전자 자신조차도 이 도시에 다른 자동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수백만 분의 1 확률의 놀라운 우연이었고 다행히도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교통도로 규칙 발전에 기여하였고 쌍방향 도로의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놀라운 우연의 결과로 교통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위에 소개된 10가지 놀라운 우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놀라운 우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